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엄마 제이입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는 명언을 남긴 발명왕 에디슨은 어릴 적에 성홍열을 앓아 한쪽 귀가 들리지 않고 몸에도 이상이 생겨서 한국 나이로 9살이 되어서 학교 문턱을 밟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게 된 에디슨은 비록 말은 어눌했지만 호기심과 탐구심이 남달랐습니다. 바람이 왜 부는지, 하늘은 왜 파랗고 물고기는 왜 물에 빠져도 죽지 않는지, 씨앗에서 어떻게 꽃이 피어나는지 등과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지식하고 정해진 것을 가르치는 일에만 익숙했던 선생님은 그런 에디슨을 귀찮아했고 화를 내면서 에디슨은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전능하다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건으로 에디슨의 어머니는 에디슨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와서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아인슈타인은 태어날 때 뒷머리가 너무 커서 기형아로 의심을 받았고 뒷머리가 들어갈 무렵부터는 말을 하지 않아 벙어리가 아닌지 걱정을 했습니다. 겨우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했고 혼자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9살이 되어서야 겨우 그를 깨우칠 정도였고 성격도 활발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아인슈타인의 성적표에는 지나치게 산만하며 성공할 가능성이 낮은 미래가 걱정되는 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 아인슈타인에게 어머니는 넌 남다른 특별함을 가지고 있단다. 남과 같아서야 어떻게 성공하겠니? 네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라며 늘 믿음과 격려하는 말을 하였고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하루는 아인슈타인 어머니 파울리네는 친구네 가족과 소풍을 갔습니다. 함께 간 아이들은 여기저기를 활발하게 뛰어다니면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데 아인슈타인은 혼자서 강가에 앉아 강물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파울리네의 친구들은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왜 저렇게 멍하니 강물만 쳐다보고 있니? 혹시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의사에게 한번 데리고 가보는 게 좋겠어.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문제는 무슨 문제? 너희가 잘 몰라서 그래. 우리 아들은 지금 넋을 잃고 멍청하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물의 흐름을 관찰하고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거야. 아인슈타인은 분명히 커서 훌륭한 학자가 될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나침반, 각도기, 삼각자 같은 것을 가지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모습을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봐 주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9살의 에디슨, 아인슈타인과 같이 말하고 행동한다면 과연 에디슨과 아인슈타인의 어머니와 같이 양육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에디슨보다 아인슈타인보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에디슨과 아인슈타인이 너무 멀게 느껴지신다면 스터디코드 대표 조나무 코치의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스터디코드의 대표 조나무 코치를 아시나요? 서울대 출신의 네이버 초창기 멤버였고 지금은 스터디코드라는 회사의 대표님이십니다. 조나무 코치는 중학교 시절까지 과격하게 노느라 공부를 안 했다고 해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서울대를 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워낙 베이스가 없다 보니 고1, 2까지는 빛을 발하지 못했답니다. 고3이 되었다고 성적이 상위권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나 꾸준한 노력 위에 공부법을 깨닫게 되면서 결국 서울대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조나모 대표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늘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하셨고 조나모 대표는 어머니가 힘을 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늘 믿어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성적은 바닥이면서 늘 서울대를 외치는 아들에게 한 번도 네가 무슨 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고 한결같이 할 수 있다, 너를 믿는다 하셨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조나모 대표의 어머니는 정말 서울대를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조나무 대표님이 왜 그렇게 말을 하셨는지 물었더니 나중에 믿는 도끼에 발등을 한 번 찍히는 게 낫지 매일 송곳으로 발등 찍을 필요가 있니?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과 관심이 담기지 않은
언젠가는 되겠지 라는 마음에 내버려 둠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심하게 관찰하고 아이의 발달에 맞춰 그리고 관심사에 맞춰 때에 따라 적절히 공급해주고 또한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맨하탄 하이라인 근처 벽에 그려진 아인슈타인의 초상화에는 사랑만이 답이다 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이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에디슨과 아인슈타인이 내 아들이었어도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외쳐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몬테소리 교육법을 시작한 마리아 몬테소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이의 감춰진 힘을 알아내고 칭찬하고 그 힘의 성장을 돕고 보조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겸손히 다가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어린이의 진정한 품성이 내면의 힘을 가지고 우리 앞에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교육은 더 이상 지식 전달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택해 인간 잠재력을 발산하게 해야 한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은 우선 자녀를 믿음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감추어진 보석을 찾아보세요. 어제와 다른 미래가 펼쳐지기 시작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